한국 후진국에서 의료를 받는다고? 여기 독일의 한 가족이 경악한 사연이 있습니다. 독일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준호 씨의 가족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죠.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인 남편 준호 씨를 만나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독일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부모님께서는 제가 준호 씨를 만났을 때 엄청난 반대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이 독일에 비해 작은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도 덜 발전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의료 수준에 대한 의심이 크셨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대한항공의 기장으로 스카우트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에 결국 부모님께서도 그의 인품을 인정하셨고 어렵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독일에서 신혼을 보냈지만 준호 씨가 대한항공으로 이직하면서 고민 끝에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신혼생활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지만 동시에 적응해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호 씨와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한 날, 아버지께서 자전거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첫 임신을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입덧이 심해 과일밖에 먹지 못하는 저를 위해 어머님께서 독일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시고 전통 수프 아이너토페넨 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임신 초기를 잘 견딜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버지의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직접 뵙는 것이 너무 반가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부모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요? 미래도시 같습니다 라며 눈을 휘둥그레 뜨셨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첨단 시스템과 깨끗한 시설을 직접 보시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를 보고 아버지께서는 이런 달장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라며 다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드넓은 단지 안에 넓은 정원, 현대적인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 주차장. 부모님께서는 이게 전부 무료로 이용 가능한 건가요? 라며 신기해하셨고 독일에도 이런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일 줄 몰랐다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을 때 두 분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재로 사용하던 방을 손님방으로 바꿨는데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과 요를 깔아 놓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두 침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닥에서 잔다고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자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불을 만지며 이게 불편하지는 않니? 바닥이 차갑지 않을까? 라고 물으셨고 저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곧 마법이 펼쳐질 거예요. 라며 온돌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며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와 겨울에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정말 천국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신반의하며 그럼 한번 체험해 보지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웃으며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온돌의 열렬한 팬이 되실 거예요 라고 장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부모님 방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문을 살짝 열어보니 부모님께서는 마치 온돌 바닥에 녹아내린 인절미처럼 딱 붙어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습니다. 그 표정은 20년은 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허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켜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푹 잘 잔 건 처음이에요. 마치 호텔 침대보다 더 편하네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온돌의 효과를 이제 아시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걸 독일에도 도입해야겠어요 라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온돌 바닥에서 식사를 하시겠다며
밥그릇을 들고 따뜻한 바닥에 앉으셨고 저희 가족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독일 집에도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셨고 준호 씨가 농담으로 독일 온돌 수출 사업을 시작해야겠네요라고 말하자 부모님께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사업이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하루 종일 온돌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셨고 서울 곳곳을 둘러보시면서 여기도 온돌일까라며 바닥을 만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모님은 이미 오랜만에 느낀 온돌의 따스함 덕분에 활기찬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오늘은 어디를 구경하러 가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첫 목적지는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파노라마 풍경에 숨을 죽이셨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찬 도시의 모습,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광경에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베를린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라니. 타워에 도착해 전망대에 섰을 때 360도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 소피아가 살고 있다니.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부럽구나.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을 부모님께서도 인정해 두시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인사동 근처의 유명한 삼겹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한옥을 개조한 식당의 외관부터 부모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와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에 들어서자 부모님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 레스토랑 정말 독특하고 세련됐구나.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야.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신속하게 다가와 메뉴를 건네주었고 우리는 프리미엄 삼겹살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자마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과 몇 분 만에 테이블은 각종 반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치, 파절이, 된장찌개, 계란찜, 콩나물 무침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주문한 거니? 너무 많은 걸 시킨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어떻게 먹지?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이건 모두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무료로 제공돼요.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직원이 물 주전자와 컵을 가져다 주었고 아버지는 또 놀라셨습니다. 물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한국에서는 물도 무료로 제공돼요. 반찬 리필도 무료고요. 제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대접하다니. 한국은 정말 부유한 나라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이건 부유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요.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식당들은 높은 회전율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부모님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은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마음도 풍요로운 진정한 부자 나라인 것 같구나. 직원이 숯불 그릴을 켜고 고기를 가져왔고 준호가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기계 정말 신기하네. 아버지가 그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 독일에서는 실내 바베큐라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건 최신 기술의 무연 숯불 그릴이에요. 연기를 바로 빨아들여서 실내가 깨끗하죠. 구워진 고기를 드신 부모님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육질도 좋고 굽는 방식도 특별해. 아버지도 직접 고기를 구워보고 싶어 하셔서 도전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하시고는 마치 프로 요리사가 된 것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구나. 고기 굽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다.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신지 물어보니 오랜만에 너무 푸짐하게 먹어서 그런지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하셨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저희도 불안해졌습니다. 소화불량 치료제를 드렸지만 효과가 없었고 어머니의 통증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대형 종합병원이 있었고 준호가 택시를 불러 신속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종합병원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그 규모에 놀라셨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마치 호텔 같은 넓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 병원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넓고 깨끗했고 최신식 장비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병원에 와본 것이 처음이라는 듯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접수대에서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하고 외국인이라고 말하자 직원은 영어가 유창한 직원을 즉시 불러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비용 체계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응급실 담당 의사가 어머니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에 부모님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는데 한국 병원의 시스템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응급실에서 의사를 만나기까지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 저는 통역을 도왔고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도 능숙하게 대화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첨단 태블릿 PC로 어머니의 증상을 기록하며 세심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는데 장비가 매우 선명하고 정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의학 전문가의 눈으로 초음파 화면을 주시하며 감탄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어머니의 상태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닐 수 있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증상을 주의 깊게 들으신 후 MRI 검사를 권유하셨습니다. 한국의 병원이라면 정밀 검사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사는 오늘 바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독일에서는 MRI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기다려야 하고 사립병원을 이용하면 약 2,000유로 정도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험 적용으로 검사 비용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도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긴 대기 시간 없이 당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검사를 받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어머니를 MRI 검사실로 안내했고 저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아버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검사가 가능한지, 의료 인력은 어떻게 교육받는지, 의료보험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전문적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준호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설명했고 외국인도 적절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0분 정도 지나자 어머니가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셨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의 허리 디스크가 소화기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에 MRI 영상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유창한 영어로 치료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MRI 영상의 선명함에 감탄하며 직접 의학적 소견을 물었고 한국 의사와 전문가적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한국 의사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신뢰하는 눈빛으로 치료 계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MRI 결과를 분석한 후 물리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도 추천하셨습니다. 한방 치료라고요?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네, 이 병원에서는 양방과 한방을 통합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디스크로 인한 통증 완화에 한방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하셨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한 지붕 아래에서 협력한다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네요.
아버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 중 하나죠. 바로 옆 건물에 한의학과가 있으니 지금 바로 가보시겠어요? 우리는 짧은 실내 통로를 통해 같은 병원 단지 내 한의학과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에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나무 장식과 편안한 조명, 은은한 한약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의학과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호기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치 보물창고를 발견한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건 마치 현대 의학의 엄격함과 전통 의학의 지혜가 만난 것 같군요. 아버지는 감탄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잠시 기다리자 한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젊지만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의 한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셨습니다. 어머니의 MRI 결과를 이미 전달받아 검토하신 후였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먼저 어머니를 첨단 맥진기 앞에 앉히셨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현대화된 맥진 장비입니다. 전통적인 맥진 기술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장치죠. 손목에 센서를 부착하자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장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전문가의 눈으로 장비를 살펴보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기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계는 요골 동맥의 압력 파형을 분석해 심혈관계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전통적인 맥진 원리를 현대 기술로 구현한 거죠. 아버지는 특히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기계로 어떻게 맥박의 특성을 분석하나요? 맥진의 과학적 원리가 궁금합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맥진은 동맥의 파형을 통해 인체의 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혈압 변화, 혈관 탄성도, 심박 출량의 변화 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죠. 결과를 보며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MRI 결과와 맥진을 종합해 보니 디스크로 인한 압박이 심하지만 수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척추 감압술과 추나요법으로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침과 부항 시술도 같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부항 치료를 먼저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유리컵 같은 부항을 붙이고 공기를 빼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부항은 피부와 근육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독소를 배출하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유리 부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음압의 정도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피부 손상은 없나요? 한의사 선생님은 부항의 원리와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부항 치료 후 어머니의 피부는 붉게 변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허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음 치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침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치료 테이블에 엎드리셨습니다. 침 치료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침을 어머니의 허리와 다리의 특정 지점에 꽂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얼굴에는 전문가적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침을 맞으면서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사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침의 두께와 삽입 깊이는 어떻게 되나요? 신경 자극의 메커니즘이 궁금해요. 한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의 호기심에 즐겁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통 0.25mm 두께의 침을 사용하며 깊이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는 말초신경을 자극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내인성 오피오이드 분비를 촉진시키지요. 침은 경락에 막힌 부분을 뚫어 기와 혈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아버지는 한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동료 의사들에게 이 경험을 꼭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침 치료가 끝나고 어머니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통증도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어머니는 척추 감압술 기계에 누우셨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이 장비는 전통 치료 방식을 최신 기술로 구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척추를 늘리고 압박을 풀어주는 동안 한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치료는 디스크로 인해 눌린 신경의 압박을 풀어줍니다. 통증 완화와 함께 디스크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20분간의 감압술 이후 한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어머니의 척추를 부드럽게 교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척추의 비정상적인 정렬을 바로잡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버지는 한의사 선생님의 손기술을 유심히 관찰하며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독일의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의사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단기 연수 과정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 의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어머니의 치료를 지켜보시던 아버지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다리 통증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는 모습이었지만 침을 맞은 후 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 오래된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야. 아버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나고 수납을 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장비와 치료법을 독일에 도입하고 싶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다. 특히 양방과 한방의 협력 모델. 이건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접근법이야. 준호가 부모님의 진료 비용을 내드리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수납 직원이 말한 금액을 듣고는 두 분 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MRI,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모두 합해 약 50만 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이 정도 치료면 독일에서는 얼마나 들까? 저는 부모님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더 저렴해요. 외국인인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합리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계산을 해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최소 2,000유로는 훌쩍 넘을 거야. 거의 5배 정도 차이 나네. 게다가 이렇게 하루 만에 모든 검사와 치료를 받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지. 병원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허리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탄과 더불어 어떻게 이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과 경쟁력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버지는 노트북을 꺼내 온돌 시스템과 한방 치료에 대해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피아, 온돌 바닥 시스템과 한방 치료를 결합하면 어떨까? 온돌의 따뜻함이 근육을 이완시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 테라피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 지혜와 현대 의학의 만남.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독일에 돌아가면 병원에 이런 치료실을 만들어 볼 생각이야. 한국에서 전문가들을 초빙의 의료진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머니도 흥분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온돌 바닥에 누워 침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편안할 거야. 특히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모두 박장대소했지만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라 내 의학적 시야를 넓힌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 한국이 이렇게 의료 선진국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부모님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뿌듯했답니다. 독일 소피아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구독자님들께 읽어드리는 감동트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